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소중한 점심시간을 의미 있게 채워드리는 밥보다 투자 하나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김도원입니다.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서 암이 여러분 있으시면 오늘은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다룰 주제가 바로 BTS 관련된 하이브입니다. BTS를 품고 있는 하이브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볼 생각인데요. 관련해서 자세한 이야기 강남 W센터 이정원 부센터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립니다. 이정원 부센터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종원입니다. 네, 저는 이제 헌터 이종원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헌터 이정원. 네, 제가 이제 과거에 기업 탐방을 좀 많이 다닐 때 그때 이제 헌터스로 좀 활동했던 기억이 좀 있어서 네. 뭐 그냥 유튜브 나오는데 뭐 그냥 나오면 밋밋할 것 같아서 한번 지어봤고요. 네. 그리고 저희 지점은 이제 강남 파이낸스 WM 센터입니다. 네. 강남 파이낸스 센터. 네. 네. 자, 오늘 여러분 제 옆에 요거 별돌이밖에 없는데 편다성 아나운서가 오늘 하루만 집안에 아주 중대한 일이 있다 그래갖고 오늘 하루만 잠깐 쉬러 갔습니다. 내일은 다시 한번 찾아올 테니까요. 너무 아쉬워하시지 마시고요. 좀 외로우실 것 같아요. 뭐 외롭지 않습니다. 뭐 내일 또 볼 텐데. 아 근데 궁금한 게 좀 또 있었는데 네. 그 빈센트님으로 활동을 하시잖아요. 네. 왜 빈센트인지 궁금했습니다. 네, 뭐 이탈해가지고 스타트업 갔다 보니까 수평 문화를 지향한다. 네, 나이를 막론하고 사장이건 직원이건 모두 닉네임, 즉 영어 이름 부르면서 친해지자. 근데 왜 빈센트죠? 네, 빈센트가 여러분들 그 미국의 빅터. 네. 근데 그 어원은 빅토리, 승리. 승리. 네, 그런 것의 연관선상에서 네, 프랑스어로 빈센, 방센. 네, 그래서 빈센트로 짓게 됐다라는 말씀을 간략하게 드립니다. 저는 좀 네. 약간 미술 좋아하시는 줄 알았어요. 아, 미술도 좋아합니다. 네, 해바라기 이런 거 방구, 좋아하고요. 생각나서.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재밌는 내용 많이 들려주실 텐데요. 헌터 밥보다 투자 하나에 오늘 하이브를 갖고 오셨습니다. 자, 먼저 이런 이력이 있네요. 한경 스타워즈. 네. 이게 한경 그룹에서 수익률 대회죠? 그렇죠. 수익률 대회죠. 뭐 이제 김대현 지점장도 나와서 이제 거기서 뭐 준우승도 했었고 우승도 했었고 했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에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이제 2019년 상반기에 그때 이제 준우승을 했었고요. 사실 저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저 뒤에 나왔던 하반기에 나왔던 친구들도 하나증권에서 이제 우승자가 나왔고 그 당시에 이제 우승 준우승자들 모아놓고 한 왕중왕전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저희 하나증권이 우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계속 상위권 그 이제 순위권에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저희 쪽이 좀 수익률 대회 하면 잘한다. 이런 거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러면 김대현 지점장이 2등 1등 할 때 네. 나 이정원도 준우승했었다. 네, 2등 했었다. 2등 했었다. 네. 한 번 더 나가면 저도 한번 도전을 알겠습니다. 나중에. 네, 뭐 본격적으로 사실 저희가 뭐 포문을 약간 가볍게 시작했지만 오늘 엄중한 시기입니다. 관세 협상이 물을 잇고 있고 또한 이번 주 후반에는 7월 FOMC도 있고 본격적으로 우리 지수 얘기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요. 글쎄요, 새 정부에서 내건 코스피 5천 시대 개막. 가슴 떨리는 얘기죠. 언제 5천이 될까? 뭐 막막하기도 한데 하지만 최근 나타나는 다양한 일들을 보면 가능성이 있다가도 또한 가능성이 오히려 우려가 된다라는 그냥 시장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자, 부센터님, 우리가 5,000p 가려면 뭐 다양한 긍정적인 요인도 있고 뭐 네. 부담적인 요인도 있는데 어떤 것들을 밟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어려운 시기에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1차 목표는 달성을 했다고는 저는 보여지는데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2,500에서 3,200까지 1차적으로 강한 상승을 좀 보여줬고요. 그리고 난 이후에 지금 여기가 모습이 좀 이제 애매한 모습인데 지금 좀 횡보를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마치 세렝게티 초원 위에 이 사자가 막 밑에 있는데 네. 나무 위에 사람이 막 매달려서 안 내려갈래 막 이러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거를 뚫어서 올라가려면 좀 강한 무언가가 필요하다. 뭔가 도파민 터지는 뭔가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시장을 좀 이렇게 정의를 좀 하고 싶어요. 네. 숫자를 가장한 도파민의 집합체다.
숫자를 가장한 네. 도파민의 집합체다. 네. 통상적으로 이제 보면은 이 시장을 분석하거나 할 때 이제 재무제표 분석도 하고 뭐 이제 주식 차트도 다 숫자로 돼 있고 하다못해 이제 종목명 앞에 다 이제 숫자로 종목 코드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다들 굉장히 이제 이성적인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서 그 시장의 그 흐름을 좀 더 좌지우지하는 것, 그건 바로 이제 투자자들의 심리, 공포와 탐욕, 그리고 초조, 불안, 뭐 이런 것들이 모여져서 과매도와 과매수를 만들고요. 뭐 그러면서 주가가 더 가기도 하고 덜 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3,200을 돌파하려면 뭔가 필요하다. 네네. 네, 딱 돌파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요게 이제 썸네일 하려고 이렇게 한 건데 네, 그렇습니다. 이게 필요하다. 근데 뭐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 있다가 내용이 좀 길어질 수 있으니까 방송 말미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딱 하나가 필요하다. 그런데 방송 말미에 말씀을 주신다고 합니다. 자, 뭐 시작해 볼까요? 자, 지금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가 주식 시장에서의 대주주 요건 하향. 그러니까 시가총액 기준으로 50억 원에서 10억 원. 그다음에 지분율 기준으로 현재 1%죠. 이것이 10%로 하향한다면 그렇게 부담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부담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 상당히 투자자들이 싫어하는 일을 지금 말을 꺼냈다고 좀 보여지는데 일단 장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보시면 예전부터 이제 그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2000년도에 처음 도입됐을 때 100억 원 이상 그리고 지분율 3%였습니다. 아, 이때는 100억 원 이상 진짜 대주주 맞죠. 네. 100억 원이나 있는데. 근데 이 당시에 강남 아파트가 얼마였는지 아세요? 강남 아파트? 강남 어디요? 강남 지역의 좀 핫한 지역. 핫한 지역. 압구정. 압구정. 네. 압구정 현대. 네. 글쎄요. 당시 압구정 현대가 평당 지금 네. 한 2억 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 대충 감안하면 평당 한 1,500, 2,000, 3,000 이 정도 했을까? 네. 얼마예요? 바로 2천만 원. 아, 2천만 원. 네.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죠. 이때 당시에 이런 기사가 나왔을 겁니다. 자, 서울 강남 지역에서 평당 2천만 원짜리 아파트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40평형대 이상의 중대형 아파트에 이어 30평형대도 평당 2천만 원대에 합류하는 추세입니다. 전문가들은 강남권 아파트의 평당 2천만 원 시대가 멀지 않았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주로 압구정동, 대치동, 도곡동에 집중 포진되어 있습니다. 이런 뉴스를 봤겠죠. 근데 오른쪽 위에 보시면 여기 이제 2억 클럽 등극 하나, 이게 이제 25년 4월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네. 이미 이제 반포 원베일리는 2억이 돌파를 한 상황이고요. 이 정도로 지금 그 당시 대비해서 10배가 올랐어요. 네. 주식 시장 얼마나 올랐을까요? 주식시장은 뭐 지수로 따지면 네. 10배가 안 됐겠죠? 그렇죠. 네. 네, 그때 당시에 지수가 코스피가 800이었어요. 음. 네, 근데 지금 3,200이죠. 네. 4배 올랐습니다. 네. 바로 뭐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한 3배 됐겠죠. 2004에. 네. 그러니까 지금 지수가 이 정도밖에 못 올랐고 부동산이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근데 이제 대주주 기준은 이렇게까지 10억으로 낮춘다? 다시 굉장히 이제 큰 충격이 올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심리적으로도 사실 뭐 이런 거죠. 네. 그러니까 대주주의 기준을 낮춘다는 것은 이게 100억 원 되면 대주주였고 그게 현재 이제 50억 원, 10억 원으로 내려간다 그러면 그만큼 대주주가 많아지는 거죠. 그렇죠. 세금은 더 거치겠죠. 아, 세금을 더 네, 거친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만 생각하면 될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이 기준을 점차적으로 강화시켰을 때 당시에 이 차트 흐름을 좀 보시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때가 지금 2013년이거든요. 네. 2013년인데 10월부터 12월까지 계속 음봉을 연속적으로 나타냈죠. 그러면서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거 이 차트를 보시면 2016년에 이제 실행을 하고 나서 2017년에 연말에 한 12월에 상당히 이제 빠지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겠고요. 2016년도에 그러니까 25억 원에서 네, 15억 원으로 바뀔 때 네네. 아, 그때 네. 이렇게 빠졌고 네. 그리고 나서 이때 빠지고 나서 그 다음 해에는 이제 더 먼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인식을 이제 계속 하고 있는 거죠. 투자자들이 작년에는
뭐 11월 말부터 빠졌으니까 이번엔 내가 먼저 팔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2018년 보면은 10월부터 빠졌죠. 10월부터 굉장히 이제 시장이 안 좋아졌고요. 그리고 2019년에도 사실 하반기에 시장이 굉장히 좋아서 올라오다가 그러다가 마지막 주에 또 빠지는 모습 네. 그렇게 보여줬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 이후에 또 이제 기준을 강화하고 나서 또 이제 하반기에 또 빠지는 모습 그리고 2022년에도 올라가다가 다시 또 급격하게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줬고 이렇게 빨간색 화살표 보시면은 이때가 10억에서 이제 50억으로 올렸을 때입니다. 네. 뭐 확실히. 누군가는 이제 이걸 발표했을 때 당시에 그날 주가가 내렸다. 그러니까 10억에서 50억으로 늘렸는데도 주가가 내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 네. 실제로 보시게 되면은 이때 발표하고 나서 12월 말까지 해서 상당한 랠리를 보여줬다는 것을 지금 차트로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쭉 보니까 사실 주가의 종가라는 것은 네. 많은 것들의 집합체인데 네. 그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주주의 요건 하향이 네. 상당히 지수에는 부담이었다. 네, 상당한 부담이었던 걸로 좀 보여지고요. 이게 이제 뭐 누군가는 부자 감세다 뭐 이런 얘기를 하세요. 네. 근데 이건 부자 감세가 아니라 전 국민 디스카운트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전 국민 디스카운트. 아니, 시장이 다 같이 올라가자 해서 다 같이 올라가면 다 같이 해피해지는데 지금 이거는 다 같이 내려가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 국민 디스카운트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만큼 뭐 글쎄요. 이번 정부가 상법 개정 뭐 점수 잘 받았었죠. 근데 세법 개정에서는 약간의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엄중한 시장 분위기 속에서 오늘 이종원 부센터장님께서 갖고 오신 업종 저 모두의 암이라고 소개시켜 드렸는데 네, 맞습니다. 엔터주인 거죠? 네, 엔터주 가져왔습니다. 일단 두 가지 이유를 좀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장표를 좀 보시면 선진국의 업종별 12개월 선행 순이익 전망치 변화율을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전체 증가율이 0.7%인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는 게 바로 미디어 엔터 업종 1.5% 증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좀 저도 이제 의외였어요. 이걸 보면서. 물론 여기에는 메타나 구글 뭐 이런 쪽 뭐 유튜브 뭐 페이북 뭐 이런 것들이 포함은 돼 있겠죠. 선진국이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전반적인 분위기가 상당히 나쁘지 않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사실 저는 이제 일정 매매를 좀 주로 많이 하는데 네. 1년치의 일정들을 쭉 이제 세워놓고 그리고 나서 좀 수정을 해가면서 시장의 방향성을 좀 체크를 하는 편입니다. 근데 여름에 항상 저는 이제 써놓고 지우지 않는 게 있는데 바로 이제 여행, 항공, 엔터, 화장품 이런 쪽 업종들이죠. 네. 여름에는 보통 뭐 하시죠? 여름에요. 여름에 방송하죠. 네, 여름에 휴가 가죠. 네. 뼛속부터 방송이니 이제 네, 이제 휴가 많이 가시죠. 네. 휴가도 가고 이제 요즘에는 워터밤 많이 가고요. 워터밤 가려면 워터프루프 화장품 사야죠. 네, 선크림 많이 발라야죠. 여행 가려면 또 비행기 타야죠. 기다리면서 음원 신나게 또 들어야죠. 또 면세점 가면은 또 화장품 또 사와야 되잖아요. 네, 사오고 그리고 나서 올해는 또 추석이 길어요. 네. 또 여행 가잖아요. 네. 여름 휴가 또 가고 추석 때 또 여행 가고 이러신 분들 꽤 있어요. 또 가면 또 면세점에 사와야 되죠. 그러다 보면 어느덧 슬슬 추워지면서 콘서트 시즌이 또 돌아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흐름이 이제 오기 때문에 대부분 이렇게 좀 하반기에 좀 좋았던 기억이 있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보면 여름 이후에 네.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10월에 추석 연휴가 좀 길긴 하지만 이례적으로 항상 그래도 하반기에 좀 강한 계절성이 네. 있었다 이런 네네.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뭐 엔터주 말씀을 주신다니까 한국의 엔터주 중에 시가총액 기준으로 대장은 네, 하이브 아닙니까? 맞습니다. 오늘은 약간 좀 변동이 있는 것 같은데 주가가 부진하잖아요. 상당히 부진하죠. 그런데 지금 엔터주를 전반적으로 갖고 오셨어요. 네, 맞습니다. 이거 왜 부진한 거죠? 뭐 지금 다들 아실 텐데 바로 방시혁 의장의 네. 구설수에 이제 휘말렸죠. 뭐 구설수는 아니고 이제 뭐 의심이 된다 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자료를 좀 보시게 되면 이제 이 자료를 보면 상당히 이제 나쁜 사람으로 이제 나오죠. 자, A사의 최대 주주가 있습니다. 이 최대 주주가
상장이 잘 안 될 거다, 지연될 거다 하면서 주식 매도를 권유해서 기존 주주들을 팔게 만들고 이 판 매도한 그 주식을 기획사모펀드에서 이걸 사서 주주관 계약으로 해서 매각 차익을 30%를 수령했다. 네. 그래서 4천억 원을 뒤로 먹었다. 예,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에 이제 운용사가 이제 껴 있는데 이 운용사에는 전 임원들이 출자를 했다. 굉장히 이제 이것만 보면 이거 나쁜 놈이네. 예, 잡혀 들어가야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겠죠. 다음 장표를 보면 조금 생각은 달라질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자, 이제 물론 시장 그 상장하고 나서 이제 사모펀드가 매도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하락을 겪었습니다. 이건 이제 상당히 안 좋은 거긴 하죠. 근데 이제 투자일지를 보면 2018년에 10월에 스틱인베에서 1,039억 원을 투자가 들어왔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미 이제 계약을 맺었던 게 뭐였냐면 이제 기한 내에 IPO 불발 시에 일정 수익률로 매수를 청구한다. 풋백 옵션이죠. 아 옵션이 들어갔었네요. 그렇죠. 그리고 방시혁 지분 동반 매도 청구권 그리고 동반 매도권 이거는 이제 태그얼롱, 드래그얼롱이라고 이제 비상장에서는 많이 쓰이는 그렇죠.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는 사실 주주한테 유리한 이런 조항입니다. 이걸 넣어주면서 이제 우리한테 유리하니까 너도 유리하게 좀 해줄게 하면서 이제 언아웃을 한 거죠. 그래서 버는 만큼 이제 매각 차익의 30% 가량을 이제 배분을 해주겠다라고 이제 한 겁니다. 사실 이제 이 위에 뭐 풋백 옵션이나 뭐 태그얼롱, 드래그얼롱 이런 것들은 많이 하긴 하는데 네. 언아웃은 그렇게 뭐 일반적이지는 않아요. 근데 뭐 아예 뭐 잘못됐다, 법적으로 뭐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고요. 왜냐하면 이때 그거가 당시에는 그냥 회사가 이사회에서 아니면 결정해서 그냥 하는 거잖아요. 그럼요. 네, 법적으로 다 이런 게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뒤에 2019년 11월에 이스톤 뉴메인 제2호 이 메인스톤이라고 불리는데 여기서 한 것이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계약을 맺었죠. 그러면서 여기서 1,900억의 이익을 돌려받았다 이런 내용인데 관건은 이건 것 같아요. 이 계약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걸 설정하면서 기존 주주들을 매도를 권유했다. 매도를 권유하면서 처음에는 이제 IPO가 안 될 것처럼 하면서 매도를 권유해서 뒤에서는 IPO 작업을 하고 있었다. 아. 저는 이게 핵심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 주주들을 기만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근거가 명확하다면 뭔가 문제가 될 소지는 있겠지만 이 계약 자체는 문제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법적 다툼의 소지가 상당히 저는 있어 보이고요. 뭐 한 2년 3년 가겠죠. 그러면서 뭐 최근에 압수수색도 했지만 좀 시간이 좀 지나면 이 악재에서 금방 또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 민감한 것 같은데. 네. 근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한번 볼까요? 물론 죄가 있으면 받아야죠. 그리고 사실 파악이 엄격하게 들어가야 될 것 같고. 네. 그런데 방시혁 의장이 총이사의 의장을 갖고 있는 하이브. 네. 이게 우리나라의 엔간한 연기금들이 다 들고 있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특히 이제 국민연금이 또 네. 7.6% 들고 있고요. 7%? 네. 5% 이상 들고 있으니까 공시가 나와 있죠. 그러면 지금 이재명 정부가 얘기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의 본보기로서 네. 현실적으로 네. 현실적으로 하기에도 약간 어렵지 네. 않을까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시행되기 훨씬 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2019년에 일어났기 때문에 소급 적용이 안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해당 사항은 없다. 그리고 설사 소급하겠다 해서 이제 다 잡아드리겠다 만약에 해도 사실상 이 연기금이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네. 7%나 들고 있는데 만약에 상폐시킨다 그러면 주가 급락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국민들의 피 같은 우리 피땀 눈물 들어간 그 기금, 연금이 녹아내리는 것을 과연 이 투자자들이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뭐 말씀 쭉 들어보니까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나오기 한 2019년이면 벌써 한 4년이 훨씬 넘었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훨씬 전의 일이고 그렇습니다. 또한 소급 적용한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국민의 노후 후생이라는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네. 그런데 언론에서는 왜 이렇게 시끄러운 거예요, 그럼? 언론에서는
글쎄요, 왜 이렇게 시끄러울까요? 일단 방시혁 의장이 이렇게 처음에 딱 받아들이기에 그렇잖아요. 상장하면서 4천억 챙겼다. 굉장히 자극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프레임만 보면 그런데. 네. 그래서 일단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굉장한 이제 뭐 화남을 좀 느꼈겠죠. 예, 그러면서 기자들도 이제 많이 이제 쓰게 되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요. 어쨌든 시대가 주주의 소액 주주 강화 이런 것에 약간 반하는 듯한 네. 과거 일이긴 하지만 그런 게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얘기를 왜 이렇게 좀 오래 했냐면 결국 투자 관점, 주식 관점에서 보면 하이브 주가가 그래서 또 덩달아서 많이 내려갔었잖아요. 오너리스크라고 네, 해서.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럼 다 반영된 거냐? 첫 번째. 그럼 두 번째. 그럼 이제는 좋아질 일, 네. 뭐 그들이 돌아왔다, 뭐 BTS 이런 것들 네. 때문에 이제 좋아지는 거냐? 이런 판단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주가가 이렇게 하락한 거는 기회라고 좀 보고 그래요?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화면 보시면 BTS 특히 방탄소년단이 이제 데뷔할 당시의 모습입니다. 아, 나는 위에가 더 눈길이 가는데. 네, 그렇죠. 변천사 또 볼 수 있죠, 방시혁 의장의. 이때 당시에 방시혁 의장이 이제 총괄 프로듀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온 게 이제 방탄소년단. 이때 모습을 한번 보세요. 상당히 촌스럽습니다. 그래요? 아, 지금 아미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거 멋있지만, 아니에요? 아, 촌스러운 거야 저거? 이때는 촌스러웠죠. 아, 그래요? 아니 보세요, 촌스럽잖아요. 그런가? 딱 봐도 좀 촌스러운데 그때. 아, 그러니까 누가 방시혁이 아니면 BTS가? BTS의 지금 RM이 네.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너무 멋있는 분인데 이렇게 네. 되게 촌스럽게 지금 이때 컨셉이 약간 바나나 컨셉이었습니다. 바나나 컨셉이었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세팅을 해서 나온 건데 방탄소년단이 나오고 나서 뜨지 못했어요. 원 오브 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때 이런 그 비슷한 남자 보이 그룹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었는데 그 중에 원 오브 댐이었고 그래서 한창 뜨지 못하고 있다가 좀 뜨게 된 것은 바로 저는 이제 RM 우리 리더 RM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고 좀 보여지고요. 랩몬스터. 랩몬스터죠. 그 당시 랩몬스터라고 나왔는데 그것도 사실 좀 유치하지 않나요? 그래요? 랩몬스터. 그냥 사우저로 갖다 붙인 거 아니에요? 원래 랩몬스터였습니다. 아, 그래서 RM이구나. 네. 원래 랩몬스터였고 네. 유치하니까 이제 RM으로 바꾼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랩몬스터로 나왔는데 이분이 이제 2016년, 17년도 이때 문제적 남자에 나왔습니다. 예능 문제적 남자가 뭐였냐면 이제 그 연예계에 머리 좋은 사람들이 나와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내는 그런 예능이었는데 네. 이제 뭐 서울대 나온 뭐 가수들 뭐 이런 친구들도 많이 나왔었고 굉장히 이제 머리 좋은 사람들이 나와서 어려운 문제를 푸는데 이 RM이 IQ가 148입니다. 머리가 굉장히 좋아요. 근데 약간 좀 날라리처럼 하고 생겼는데 머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네. 완전 뇌생남인 거죠. 그러면서 굉장히 이제 인기를 얻기 시작했고 또 그러면서 동시에 했던 게 뭐였냐면 이제 유튜브 라이브를 했습니다. 라이브를 했는데 이제 전 세계 팬들을 대상으로 한 거죠. 처음에는 뭐 접속자가 많이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RM이 영어를 좀 하잖아요. 이때 네. 당시는 이제 영어 되는 친구가 이제 RM밖에 없었으니까 이제 RM과 제가 이제 영어 동기죠. 예,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예, 이제 미국 시트콤 프렌즈라고. 아, 미국 시티콤을 보고 네, 맞습니다. 영어 공부를 했다. 네, 프렌즈. 맞습니다. 아. 네, 프렌즈가 진짜 영어 공부하기 좋거든요. 저도 그걸 보고 공부했고 뭐 제니퍼 애니스톤에 열광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러면서 이제 소통을 시작했는데 이런 아이돌들이 직접 팬들하고 소통하는 경우가 그때 당시에는 거의 없었어요. 근데 약간 남자친구처럼 얘기를 하면서 소통을 하다 보니까 팬들이 점차 늘어났고 팬들이 점차 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좋은 곡들이 또 쏟아져 나온 거죠. 뭐 불타오르네, 네. DNA 뭐 이런 거. 네. 요때 이제 메인으로 프로듀서를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화면 보시면 피독입니다. 이분은 잘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피독. 네, 그렇습니다. 피독이 이 총대를 잡고 나서 이 정도로 멋있어졌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처음부터 공동 프로듀싱을 하기도 했어요. 네. 근데 처음에는 이제 방시혁 의장의 컨셉이 많이 들어갔었고 점점 이제 방시혁 의장 이제 좀 살짝 뒤로 물러나고 그리고 피독님이 주도적으로 많이 했는데 이분이 이제 메인 프로듀서를 피땀 눈물 불타오르네 DNA 하면서 DNA부터 이제 빌보드에 오르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페이크 러브 나오면서
빌보드 탑100 1위를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그 뒤에 이제 작은 것들을 위한 시 다이너마이트 나오면서는 뭐 나오면 무조건 이제 그쵸. 빌보드 1위부터 시작. 네. 예, 이렇게 됐던 거죠.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BTS에게는 방시혁 필요 없다. 예. 그러니까요. 좀 워딩이 좀 강한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네. BTS가 그 방시혁이 탄생시킨. 예, 탄생은 시켰는데 네. 지금 필요 없다. 아, 지금 필요 없다. 예, 다만 이제 하이브에게는 방시혁은 필요하다라고 좀 보완을 좀 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게 딱 간단히 정리가 되네요. 그러니까 네. 하이브에게는 여전히 방시혁의 리더십이 필요하지만 네. 아미 입장에서는 방시혁은 네. 별로 필요가 없다. 왜냐면 결과를 봐라. 그렇죠. 피동님 워낙 잘하고 지금 현재 이 멤버들이 완전 아티스트라서 특히 이제 슈가님도 그렇고 이 프로듀싱을 굉장히 잘하고 작사 작곡에 다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알아서 잘 돌아간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BTS가 곧 완전체로 뭐 다 전역했죠? 네, 다 이제 전역했습니다. 그렇죠. 네. 네, 팬들이 많이 기다리던 이제 컴백 무대가 조만간 나오는 것 같은데 그래도요 주가 측면에서 보면 오너리스크 여전히 상존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실적도 사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은 것 같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지금부터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이 하이브가 방시혁 의장이 굉장히 잘 만들어놨어요. 이분이 프로듀싱 능력은 이제 슬슬 약간 뒤로 이제 물러날 수도 있겠지만 사업가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방시혁 의장이 경기고 서울대 출신입니다. 네, KS. 예, 머리가 굉장히 좋은 이제 또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이런 분이고 아버지가 이제 행시 패스 하시고 예, 서울지방노동청장 또 하시고 그래요? 굉장히 이제 네. 예, 그리고 어머니가 서울대 영문과 출신 예, 그리고 뭐 외삼촌이 이제 국회의원 출신 이선 하신 분 예, 그러니까 아니 뭐 특수관계인이세요? 아니 좀 조사 좀 많이 해봤어요. 그러니까요. 네. 신기하다. 네, 저는 이렇게 조사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네. 특히 이제 오너에 대한 조사 이런 게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따가 좀 더 말씀드릴게요. 네. 어쨌든 이런 똑똑이 유전자를 좀 타고났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래서 회사를 잘 구성을 해놨다는 것을 지금 볼 수가 있을 텐데 장표를 좀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방시혁 의장이 31.57% 그리고 넷마블이 9.44%. 이 넷마블 창립자와 또 사촌 지간이죠. 뭐 친척지간이고요. 네. 그리고 국민연금공단이 7.54% 그리고 두나무가 5.53%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요. 그리고 사업 영역을 좀 보면 이제 하이브 빅히트 이렇게 있고 플레디스는 이제 세븐틴 그리고 소스뮤직 르세라핌 그리고 KOG 엔터 지코 그리고 어두어는 이제 뉴진스죠. 그리고 빌리프랩이 아일릿 이렇게 이제 쫙 이제 잘 나눠놨습니다.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잘 좀 뿌려놨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일본 법인이 있고 또 미국 법인도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특히 이제 밑에서 두 번째 이제 하이브 UMG 유니버설 뮤직과 함께 합작사를 만든 거죠. 여기서 이제 또 최근에도 아이돌이 나오기도 했고요. 그리고 플랫폼 영역에서 위버스가 있죠. 아, 위버스. 그렇죠. 저 엄청 유명하잖아요. 당연하죠. 여기서 이제 굿즈 판매도 하고 네. 예약도 하고 할 수 있는 어. 그런 위버스가 한국도 있지만 일본, 미국에 또 따로 법인들이 있습니다. 현지화에 맞춰서. 아미들이 저 위버스로 소통 엄청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BTS 완전체가 이제 왔다는 것은 네. 그 뭐지? 달방. 네. 네, 달려라 방탄. 네, 네, 아까 다시- 작가님이 얘기해 준 거 네. 그대로 얘기하시는데 맞아요. 콘텐츠가 이제 올라온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거기서 이제 콘텐츠가 올라오는데 최근에도 그 콘텐츠를 이제 달방은 아닌데 네. 개인적으로 올린 콘텐츠가 있어요. 제가 좀 뒤에 있다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구성들을 잘 해놨고 테크 기반의 미래 성장 동력을 또 추진하는 쪽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밑에 슈퍼톤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 하냐면 오디오와 음악을 위한 최첨단 AI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뭐 아이돌을 키워서 뭐 음반을 내고 콘서트를 하고 요거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네. 지금 현재 달려가고 있는 AI에 같이 동참해서 뭔가 AI로 더 성장성을 높일 수 있는 게 뭔지 찾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이런 점이 굉장히 이제 사업적인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회사의 대표라든지 임원진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좀 많이 보는 편입니다. 네. 그 이유는 이 구성들을 좀 보면 회사를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또 운영을 하고 있는지
철학은 뭔지에 대해서 조금 힌트를 얻을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면 만약에 대표와 이 임원진들이 좀 거의 다 같은 길을 걸어왔다. 한 10년, 20년 이상 같은 길을 걸어왔다. 네. 그러면 거의 대표님이 하라는 대로 다 가게 됩니다. 대표님의 말에 모든 게 이제 쫙 추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밑에 우리가 분들은 남이가 우리가 남이가 되는 거죠. 다 네. 같이 가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가는데 만약에 뭔가 삼성 쪽에 뭐 1차 벤더다. 근데 뭐 삼성 디스플레이에는 못 들어가고 LG 디스플레이나 BOE 쪽에 납품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임원을 삼성 디스플레이 임원을 영입을 했다. 이건 뭔가 있는 거죠. 예, 이쪽에 우리도 한번 뚫어보겠다라는 의지가 보이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분율을 쭉 보면 여태까지 하이브가 좀처럼 접근하지 못했던 네. 어떤 산업체 아니면 네. 어떤 산업에 거기에 정관 예우는 아니고 정말 네. 임원을 스카우트해서 앉혔다는 건 네. 글로 진출하겠다라는 뜻이다. 근데 여기에는 바로 이제 적용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런 네. 식으로는 왜냐하면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에 이제 임원들은 굉장히 이제 펼쳐놨습니다. 네, 굉장히 이제 여러 임원들을 이제 여러 출신들을 이제 모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법무법인 출신도 있고 그리고 이제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도 있고요. 그리고 게임사 출신도 있고요. 물론 이제 게임 쪽으로도 진출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또 해볼 수가 있겠죠. 아까 보면은 미래성장 동력 그 부분에 게임 쪽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도 진출을 할 수 있겠고요. 물론 이제 이 아이돌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그 잘 나가는 게임의 그 캐릭터를 만들어서 콜라보를 한 경우도 몇 번 있었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펼쳐놨다는 거는 여러 이제 임원들이 서로 잘 모를 거 아니에요. 서로 견제와 균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 하나의 실수나 누구 하나의 뭔가 도드라짐으로 회사가 어떻게 되는 회사가 아니다. 만약에 정말 만약에 방시혁 의장이 뭔가 뭐 구속이 되거나 뭔가 유죄를 받거나 그래도 하이브는 잘 돌아가게 방시혁 의장이 이미 세팅을 싹 다 해놨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이브의 리더십은 시스템으로 누구 하나에 네. 의존적이지 않다. 네. 물론 지금 추진하고 있는 뭐 인도 진출은 약간 뻐그덕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냥 방시혁 의장이 워낙 이제 사업가적인 면모를 강하게 보이다 보니까 인도 진출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뭐 조사를 계속 받아야 되고 한다면 그러면 조금 느려질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대세에는 큰 지장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초창기 우리가 논의할 때만 하더라도 방시혁 의장의 네. 사업적인 리스크, 네. 오너 리스크가 주가의 상당 부분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지 않았느냐라고 네. 했는데 하나하나 열면 열수록 물론 중요한 이슈이지만 네. 실제 그들의 임직원들의 구성들을 보면 시스템틱하게 네. 안전장치가 상당히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BTS가 컴백했고 네. 주가가 컴백할 거죠. 네, 컴백할 거고 네. 그러면 주가가 빠진 지금이 뭐 기회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네, 저는 지금 구간이 매수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자료를 한번 보시면 차트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하이브가 이제 상장했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이제 자료입니다. 쭉 보시면 이제 상장하고 나서 이제 사모펀드 팔면서 쭉 빠졌다가 그리고 버터 hot like butter 요거 나오면서 쭉 올랐습니다. 네. 쭉 오른 이후에 그리고 단체 활동 중단 의혹이 이제 뭐 벌어졌죠. 뭐 우리는 이제 여기까지인가 봐요. 막 이랬잖아요. 막 울고 라방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좀 더 빠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진부터 군대를 가고 군백기가 이제 들어갔죠. 그러면서 지민, 슈가, 뷔 전국 순으로 이제 솔로를 냈습니다. 근데 이 솔로도 사실 낼 때마다 인기가 상당히 높았죠. 네. 특히 이 중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멤버가 이제 지민하고 뷔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나올 때 상당한 이제 인기를 끌어서 주가도 상승세를 좀 보였었고요. 그리고 뷔가 저는 몰랐는데 생각보다 인기가 너무 많더라고요. 잘생겼다고 난립니다. 일본에서 네. 아이돌 랭킹이 있는데 224주인가 1위예요. 뷔가. 네. 거의 뭐 7년? 뭐 전 세계 아이돌 중에서 일본 내에서 일본 내에서 활동하는 일본 내에서 꼽은 아이돌 중에서 이제 1위입니다. 이거를 224주 1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뷔가 굉장한 인기를 누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좀 더 주목해서 보는 건 이제 바로 정국입니다. 예, 제가 이제 이 솔로 노래들을 쭉 들었는데 네. 정국은 이제 레벨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상당합니다. 이미 BTS가 각각 유닛들이 레벨이 높은데 네. 정국은 그 중에 그 또 안에서도 다르다고요? 좀 도드라지게 잘한다라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좀 봤고요. 일단 그 세븐이라는 노래, 그 노래가 굉장한 인기를 끌었었죠. 그때 그 세븐이라는 노래가 좀 이제 뭐랄까요, 19금도 있어요. 이제 왜냐면 이제 뭐 월화수목금토일 매일 뭐 사랑을 나누고 싶은 뭐 약간 그런 건데 그러니까 네. 섹시하죠. 근데 춤도 굉장히 잘 추고 노래도 너무나 잘하고 그리고 스탠딩 넥스트 도어라는 그 노래도 있는데 네. 이 노래는 꼭 한번 들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게 MJ의 귀환이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이클 잭슨. 그렇죠. 마이클 조던인 줄 알았어요. MJG라고 해서 뭐 마이클 잭슨, 뭐 정국,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료 보시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전국 전역 후 활동이 없었는데 세븐이 무려 105주 차트인을 했다. 그래서 이제 근데 멋있긴 하다. 멋있죠? 네. 영국 그 기네스 월드 레코드에도 공식 등재가 됐습니다. 대단하죠? 스포티파이에서 단 3곡으로 이 드리머스는 또 피파 월드컵의 주제곡으로 쓰이기도 했죠. 이 3곡으로 K-팝 솔로 아티스트 최단 기간 10억 스트리밍 그리고 세븐으로 뭐 전 세계 아티스트 중에서 주간 최다 스트리밍 뭐 이 최단 기간 1억 스트리밍 뭐 장난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월드 레코드까지 등재될 정도로 인기가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나중에 저는 이제 완전체도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솔로 활동도 하겠지만 네. 저는 이제 정국이 솔로 활동을 한다고 하면 다시 한번 하이브를 또 눈여겨 잘 볼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다른 멤버들보다도 솔로 활동을 훨씬 더 잘할 것 같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도 되나요? 물론 아미 분들이 약간 민감해할 수 있는데 네, 아미 이전에는 빅뱅이었으니까 네. 빅뱅의 GD랑 비슷한 캐릭터인 건가요? 독보적으로 이렇게 되는? 제 개인적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뭐 다른 멤버들의 팬들은 또 다르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네. 제 개인적으로 그냥 남자가 봤을 때 네. 이건 남자 봐도 너무 멋있다. 그런 멤버였습니다. 정국. 그리고 나서 이제 진이 전역하고 나서 뭐 이제 주가가 이제 더 조정을 좀 받았었죠. 그러다가 이제 뭐 진이 또 기한장 나오고 하면서 주가 좀 올라가다가 그리고 제이홉이 또 월드 투어를 상반기 때 또 돌았어요. 지금도 현재 좀 돌고 있고요. 근데 약간 안타까운 거는 이제 제이홉이 이 BTS 중에서는 가장 인기가 좀 밑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좀 안타까워요. 춤을 너무나 잘 추는데 좀 아래에 있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드 투어 하니까 바로 또 주가가 좀 올라가는 경향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완전체가 이제 드디어 나올 것이다. 하반기에 나올 것이다 하는 기대감에 주가가 많이 상승했었다가 이제 올해 안 나오고 내년 상반기에 나오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주가가 조정받을 타이밍이 딱 됐죠. 조정받을 타이밍이 딱 됐는데 그 타이밍에 이제 방시혁 의장의 이 리스크가 터졌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조정받을 타이밍에 터진 거였고 뭐 건전한 조정이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 근데 8월부터 좀 괜찮은 이슈들이 좀 나올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부터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주인데 왜요? 8월에 뭐 있어요? 이제 8월 말쯤부터 이제 아마 시작이 될 것 같은데 이제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슬슬 불어올 겁니다. 자료를 한번 보시겠는데 TIMA 해서 이게 이제 텐센트 뮤직 어워드입니다. 이게 8월 22일부터 23일까지 이제 열리게 되는데 텐센트 뮤직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SM 2대 주주가 되다 보니까 SM이 좀 먼저 나오는 경향이 좀 있어요. 뭐 에스파가 나오고 그리고 하츠 투 하츠 나오고요. 그리고 JYP 쪽에서는 박진영, 뭐 트와이스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 날 이제 아일리시 나옵니다. 이 아일리시 이제 빌리프랩 소속인데 그러니까 하이브에 있죠. 그래서 이 아일리시 생각보다 또 인기가 또 많아요. 나오자마자 그 마그네틱이라는 노래가 나오자마자 그 중국 큐쿠 차트에서 2시간 만에 1위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상당한 인기를 중국에서 또 누리고 있고 2년 연속 이런 중화권 무대에 쓴다라고 이제 기사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데뷔한 가수 중에 유일하게 빌보드 글로벌 200 아티스트 연말 결산 차트인을 했고 그리고 마그네틱 발매 3주 만에
빌보드 핫백 차트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2집인 체리시 발매하고 2주 만에 또 빌보드 글로벌 200 차트인을 했고요. 그러니까 인기가 상당히 많다고 보시면 되겠고, 물론 뉴진스의 그 빈자리를 메우기에는 조금 부족하긴 하죠. 네. 뉴진스가 좀 더 빌보드 성과가 좋았으니까 그렇긴 하지만 어느 정도 이제 커버를 할 수 있는 그룹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 티마가 혹시 네. 제가 알고 있는 마마를 벤치마크 한 겁니까?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네. 아마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마가 워낙 이제 동남아권에서 이 동남아 다 해서 이제 아시아권에서 이제 인기가 많았기 때문에 아마 그걸 이제 비슷하게 해서 만들지 않았는가 네. 싶고요. 그리고 이제 9월에 드림 콘서트가 열립니다. 드림 콘서트?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드림 콘서트. 잠실 주경기장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가보셨어요? 다른 이유로. 다른 이유로. 네, 풍선 예. 들고는 아닌데 다른 이유로. 근데 그러세요? 근데 그거 다시 해요? 드림 콘서트? 드림 콘서트가 계속 해왔어요.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1995년에 1회가 시작이 됐고요. 네. 한국 연예 제작자 협회에서 이제 시작을 한 건데 이때 이제 1995년에 시작되고 나서 제가 99년에 이 드림 콘서트를 갔습니다. 네. 엄청났죠? 네. 뭐 H.O.T, 제키, 네. S.S. 핑클 네. 다 한 자리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이 G.O.D, 신화도 나왔고요. 그래서 거의 뭐 캡숑 짱이었죠. 그 당시에 너무 좋았었는데 네. 그걸 지금도 하고 있었더라고요. 아하. 그리고 이제 한알령 해제 이후 처음으로 중국에서 10,000명 이상의 대규모 공연이 펼쳐지는 겁니다. 이게 9월 26일인가요? 그때로 잡혀 있고 지금 누가 나올지는 아직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뭐 한참 구성을 하고 있겠죠. 네. 근데 이제 9월에 스타디움 공연을 하이난에서 한다라는 이제 이슈가 있고요. 그리고 찾아보니까 또 10월에도 홍콩에서 또 공연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규모 공연이 연달아 벌어진다. 한알령 이후 최대다. 이건 이미 이제 엔터주들의 굉장히 이제 투자 심리를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이슈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에이펙 정상회담도 있습니다. 네. 10월 말이죠? 그렇죠. 10월 31일 이때 있는데 시진핑 주석이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휴민트에 따르면 뭐 확정이 됐다라고 저는 들었는데 네. 물론 뭐 100% 신뢰는 하면 안 되니까 어쨌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진핑 주석이 방한을 거의 11년 만에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강력한 이제 한알령 해제 신호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엔터주들의 굉장한 이제 호재성 이슈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쭉 말씀 들어보니까 8월, 9월, 뭐 10월 말이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회담 이 네. 분수령이 될 것 같은데 자 한한령이 사실 9년 동안 이어지고 있잖아요. 네.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건 오케이. 그리고 K-팝 콘텐츠 소비되는 것도 오케이. 네. 그런데 이게 이제 부분적이 아니고 완전한 한한령이 해제되면 현실적으로 이전과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이제 지금까지는 사실 좀 중국 팬들이 우리나라 가수를 K-팝 가수를 좋아할 때 좀 몰래 봤잖아요. 몰래 보고 또 이제 음원은 많이 들었지만 콘서트를 직접 가서 이제 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는 않았는데 이 콘서트 매출이 또 이 회사의 엔터사의 상당히 이제 주 수익원으로 이제 작용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료를 보시면 2023년, 24년은 이제 뭐 음반 매출이 좀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1분기부터 다시 이제 공연 매출이 늘어나기 시작해서 공연 매출이 음반 매출을 넘어서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제 MD, 그러니까 상품 굿즈 매출이죠. 이게 동반해서 상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콘서트를 갈 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굿즈를 또 엄청나게 사가지고 가요. 네. 또 아미밤 있지 않습니까? 아미밤. 아미밤 그 응원봉. 이거 립밤 이거 말고요. 아니구나. 봉이구나. 네, 응원봉. 이 응원봉을 들고 가기 때문에 이거를 뭐 1세대, 2세대, 3세대 뭐 아미밤들이 있어요. 이게 한 세 번째 나왔던 아미밤이 한 7년째 돼서 네. 아마 제 생각에는 또 한 번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렇게 된다면은 조금 더 매출에 도움이 또 될 거고, 그리고 스타디움 이런 공연을 할 때 이 공연에 맞춘 그 컨셉 아미밤이 또 나옵니다. 그러면 나오자마자 또 매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제 이 굿즈 매출이 증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이 그 콘서트가 이제 기존에 이제 그 가수들이 인기 있는 가수들이 콘서트를 할 때 매출이 또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고, 또 이제 신인들이 데뷔를 할 때 그때 또 이제 좀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왼쪽 위에 아마 처음 보신 분들도 많을 텐데 캐츠아이라고 해서 미국에서 이제 데뷔한 네. 그룹입니다. 데뷔를 이제 할 때 이제 그 오디션 프로그램, 미국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데뷔를 했고, 그 아까 말씀드렸던 하이브 UMG 유니버설 뮤직과 합작해서 한 곳에서 이제 한 거고요.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친구들이 그 BTS의 동생 그룹, 투바투의 동생 그룹으로 이제 나오는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연예인급 이상의 이제 인기를 누리고 있고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제 누가 데뷔를 하고 누가 이제 컴백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네. 이제 일본에서 최근에 이제 남자 아이돌이 데뷔했고요. 그리고 나서 올해 보시면 이제 한국 남자 아이돌이 또 데뷔를 했고, 이제 할 거고 8월에 데뷔를 합니다. 그리고 라틴에서도 남자 아이돌이 데뷔를 하고, 그리고 미국에서도 이 아까 캐츠아이가 선곡을 좀 했기 때문에 바로 빌보드 또 차트인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뒤를 이어서 또 그 남자 아이돌이 나옵니다. 근데 이 남자 아이돌이 데뷔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 게 뭐냐면,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소는 누가 키우죠? 소는 네, 소가 키우는 거 아니에요? 소는 남편이 키우죠. 아, 그래요? 그죠? 네. 소는 남편이 키우고 네. 엔터사는 남돌이 키운다. 아. 이런 옛말이 있습니다. 소는 남편이 키우고 엔터사 아이돌의 팬심의 문화는 네, 남돌이 키운다. 남자 아이돌이 키운다. 이거죠. 왜냐면 이게 여자 아이돌과 남자 아이돌이 있을 때 수익화되는 게 굉장히 달라요. 여자 아이돌들이 인기 있는 것과 남자 아이돌이 인기 있는 것 중에서 엔터사 사장님들이 누굴 좋아하냐? 남자 아이돌이 인기 주는 걸 더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여자 아이돌들을 저희 같은 뭐 사람들이, 네. 이제 뭐 남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약간 저희 같은 아재들이 뭐 이렇게 좋다고 이렇게 가끔씩 볼 수는 있잖아요. 그냥 뭐 귀엽네 하고 이제 넘어가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저희가 뭐 아이돌 좋다고 뭐 아이브 막 이러면은 한번 해보시겠어요? 어떤 거 해야 돼요? 하이브? 아니요, 아이브? 아니요. 네. 저희는 또 있잖아요. 네. 아이브 안유진 해야죠. 우윳 빛깔 네. 안유진 뭐 그런 거. 네. 이러면 모습이 어떠세요? 모습이요? 네, 뭐 좀 안 좋아 보이잖아요. 아니, 되게 고무적입니다. 그쵸? 네, 좀 오그라들고 이상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사람은 이제 뭐 소비를 안 합니다. 근데 이제 뭐 직장인을 뭐 되거나 아니면 따님이 있거나 하는 어머님들이 같이 이제 딸 손잡고 같이 뭐 콘서트 가고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이 소비를 여성층들이 많이 한다. 그러면 여성층들이 많이 좋아하는 게 누구냐? 남자 아이돌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뉴진스 매출보다 네.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투바투 매출이 1.5배가 높습니다. 상당하죠. 박인입하고 엄청 있구나.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는 게 이게 다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 남자 아이돌들이 데뷔를 하거나 아니면 컴백할 때 주목을 해서 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미하고 하이브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11시 시간이 너무 48분 많이 지났는데, 지났어요. 네. 근데 요것 좀 여쭤볼게요. 관세 있지 않습니까? 네, 불보드 이전보다 관세율이 높아져요? 그러면 지금 뭐 엔터나 하이브 대부분 좋은 얘기 많이 주셨고, 저 네. 또한 그럴 것 같다. 네. 왜냐하면 악재는 많이 반영됐을 것 같다. 네, 오르는 그 베타 기울기가 좀 더디더라도 방향성은 확실히 네, 우상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네. 우리 최대 악재 네. 이 관세하고는 연결이 어떻게 됩니까? 일단 관세 리스크는 뭐 하이브는 더 문제는 없을 걸로 보여지고, 아, 그래요? 시장 자체도 사실은 만약에 충격을 받더라도 금방 회복될 수 있을 걸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도 15% 합의했고 EU도 합의했습니다. 우리나라라고 15% 안 될까요? 뭔가 이제 저희도 협상을 많이 하겠죠. 그렇게 되면 이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나라 이 업체들한테는 엄청난 충격과 압박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정부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걸 합의를 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15%는 하지 않을까. 그게
길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로 인한 충격이 발생한다면 그거는 전 또 매수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은 미국과는 거의 제로 관세율에 준한 상태였는데 네. 물론 4월부터는 약간 올라가긴 했지만 네. 15%라는 게 글쎄 뭐 녹록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아 맞다 이 얘기 물어봐야지. 처음에 네. 말미에 그 해주신다 그랬잖아요. 아, 그렇죠. 네 어떤 얘기예요 그거? 네, 시간이 지금 한참 지나가지고 지금 네. 빨리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이걸 이제 도파민을 터뜨려야 된다고 아까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네. 여기에 키는 저는 국민연금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그렇습니다. 국민연금이 지금 세계 3대 기금 중 하나죠. 1,000조 원을 굴리고 있습니다. 근데 국내 주식 비중을 줄인다고 하죠. 모두들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화면을 보시면 지금 2025년 4월 말 기준인데 국내 주식 비중이 12.7%, 해외 주식 비중이 34.6%입니다. 근데 올해 말까지 14.9%고 내년 목표가 14.4% 이렇게 줄어드는데 지금 뭐 12.7%지만 4월에서 6월까지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아마 14%좀 넘겼을 거예요. 더 국내 주식을 매수하기가 힘든 상황인 겁니다. 근데 외국계에서 봤을 때 물론 지금 뭐 국민연금이 매년 16%씩 훌륭한 수익률을 내고 있고 저보다 훨씬 이제 훌륭한 분들이 뭐 글로벌 자산 배분을 통해서 하고 있으시겠지만 네. 근데 외국계에서 봤을 때 국내 한국 정부가 5천을 만들겠다고 해요. 코스피 5천 시대 열겠다고 하는데 이 자국의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비중을 줄이겠다라고 하면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언밸런스하지 않나요? 국내 주식 비중을 줄이겠다? 가장 잘 아는 연기금일 텐데 한국 주식을. 네. 그래서 예전 거를 좀 보게 되면 2019년, 20년도에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이 21%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예. 만약에 13%에서 20%로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비중을 늘리겠다 하면 도파민 터지는 거죠. 아 네. 수급적으로. 그렇죠. 그렇게 해서 3,200을 바로 돌파해서 뭐 좀 PBR 1.3배인 3,900 좀 오버하면 뭐 4,000까지도 뭐 바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도파민 터지는 것은 큰 손인 MPS 국민연금이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종원 부센터장님 저희 3프로TV 첫 출연이신데 앞으로 국장 종목 하나 네. 계속해서 담당하실 텐데 네.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소감 한 말씀 주시죠. 뭐 너무 재밌었고 약간 이제 뭐 헌터로 뭐 나왔으니까 좀 좋은 종목을 잘 사냥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난로 위상이 높아지는 K 컨텐츠 그 중에서도 K-팝, BTS 그들이 들어왔다. 하이브 지금이 적기다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오늘 이야기 속에서 많은 투자 코멘트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종원 부센터장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지는 다음 코너에서는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요. 마켓 이슈 하나하나 지금 시장은 어떤 흐름으로 접근하고 있고 어떤 특징주도 수급은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흐름을 잠시 보여야 되는 중요한 시간이니까요.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부장님, 식사하러 가세요? 난생략 밥보다 중요한 게 있어. 왜요? 밥보다 낮잠? 밥보다 골프? 아니 밥보다 투자해야지. 매일 오전 11시 남들보다 한 발 앞서가는 당신을 위한 든든한 투자 정보가 찾아옵니다. 지금 꼭 사야 할 핵심 종목과 시장의 향방에 대한 명쾌한 예측, 미리 준비해야 할 투자 트렌드까지 꾹꾹 눌러 담아드립니다. 밥보다 더 든든한 계좌를 원하세요? 밥보다 투자 하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부장님, 요즘 입맛이 통 없어요. 왜 요즘 투자가 잘 안 되나 봐. 제가 산 것만 떨어져요. 어떻게 하죠? 그렇다면 밥보다 투자 공부해보는 건 어때? 매일 오전 11시 남들보다 한 발 앞서가는 당신을 위한 든든한 투자 정보가 찾아옵니다. 지금 꼭 사야 할 핵심 종목과 시장의 향방에 대한 명쾌한 예측, 미리 준비해야 할 투자 트렌드까지 꾹꾹 눌러 담아드립니다. 밥보다 더 든든한 계좌를 원하세요? 밥보다 투자 하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마켓 이슈 하나하나 시간입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모시는 분이죠. 유태우 PB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유태우입니다. 매주 화요일
맞습니다. 화요일에 당번. 그렇죠. 자, 우선 오전장 정리에 앞서서 간단하게 싸움할까요? 미국장 어떻게 끝났었죠? 미국장을 정말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요. 제가 자료 화면을 좀 준비해 왔는데 빠르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미국과 유럽이 무역 협상을 타결했음에도 보합권에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아마 실적 발표나 FOMC 정례 회의 등에서 좀 앞두고 관망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15%에서 20%의 새로운 세계 관세, 월드 테리프라는 새로운 단어를 꺼내면서 시장의 상승폭을 좀 제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중국과의 관세 협상 관련해서는 스웨덴에서 회담을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S&P랑 나스닥 소폭 상승했고 다우산업은 좀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월드 테리프, 세계 관세. 세계 관세. 네, 트럼프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너무 궁금해요. 그럼 지금 우리 지수, 코스피, 코스닥 어떻게 흐름되고 있죠? 처음에 시작할 때는 살짝 빠져서 시작한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9시 반경 넘어오면서 플러스로 쭉 양전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코스피 따라서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투자자별 매매 현황을 살펴보시면 외국인이 매수세로 전환되었고 기관은 여전히 매도세입니다. 외국인 자금이 들어왔다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 자금이 들어왔다. 네, 특징주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어떻게 움직이고 있죠? 네, 특징주들 대금 순으로 살펴보자면 일단 한화 그룹주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한화. 예, 한화의 부회장님이 네. 우리나라의 관세 협상을 지원 사격하러 미국으로 떠났죠. 떠난다. 네. 그런 아직 떠나기 전인가요? 떠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떠난다 얘기 나오면서 하나그룹주들 올라가고 있고요. 하나비전은 그 와중에 13% 정도 상승하고 있고 한화그룹이라는 것과 그리고 반도체 장비 그 두 가지 테마가 좀 합쳐져서 이렇게 큰 상승을 이뤄냈다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장비주들도 삼성전자가 7만 전자가 됐네요. 예, 7,500원. 이것도 아까 좀 낮게 뭐 7만 전자 하루 천하였다 네. 하면서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오늘 참 급등락이 많은데 자,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우리 옆 나라의 아시아 증시는 어떻습니까? 아시아 증시도 말씀을 드리자면 일본이 지금 관세 합의 이후에 큰 상승을 냈는데요. 그 이후에 차익 매물이 출회되고 있고 그리고 반도체 관련해서 조금 관세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으로 반도체주 위주로 하락을 하면서 일본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도 니케이 지수 1%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이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도 지금 협상이 진행되고 있고 상호 관세를 유예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조금 지수에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EU와 일본이 어쨌든 관세가 인하가 됐지 않습니까? 15%로요. 그래서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와중에 5월달, 6월달에 공업 이익 지표가 좀 부진하게 나오면서 기관 자금이 이탈하고 있는 점은 좀 부정적으로 봐도 되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상해 종합 지수는 어때요? 상해 종합 지수 약보합권에서 거래 중입니다. 약보합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한국, 일본, 중국이 한국은 양전을 했고 예, 일본은 하락, 중국은 약보합 하락. 정도. 맞습니다. 유독 한국 지수가 좀 괜찮다라고 봐도 되는 거네요. 예, 그렇게 봐도 좋겠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미 관세 협상이 끝나고 더 이상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관망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한국은 그래도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면 저는 그래도 일본, 유럽을 따라서 한국도 관세 협상에 있어서 조금 네. 미국의 양보를 받아내지 않을까? 양보라고 할 수 있나요, 근데? 뭐 국익의 실용 외교를 하라고 괜찮지 않을까 하는 용사에서- 생각이 반영된 게 아닌가 합니다. 네, 용사에서 코멘트가 나갔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유태우 PB와 함께 오전 주요 지수들 흐름 쭉 봤고요. 그럼 오전장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뭐 이벤트들이 있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오늘 민주당과 기재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한 당정 협의회가 비공개로 진행이 됐습니다. 제가 자료를 조금 준비해 왔는데요. 지금 이거는 예상 방향으로 제가 예산안을 들고 왔는데 이대로 협의가 되었고 법인세 최고 세율은 다시 재인상이 되었고요. 네. 그리고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도 10억으로 다시 하향이 됐습니다. 그리고 증권거래세도 다시 복원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방안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소영 의원이 냈던 안을 토대로 조금 수정을 해서 적용될 예정인데 아마 이 3억 원 초과 분량에 대한 세율은 35% 정도로 올라갈 전망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특징적인 부분은 대주주 요건이 하향되면 사실 증세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네. 대주주들이 많아지니까 양도소득세가 많아지는 건데 그렇죠. 배당소득 분리과세 방안을 보면 오히려
2천만 원 초과되는 부분에 있어서 세율이 낮아지게 됩니다. 근데 지금 코스피가 배당 수익률이 평균 2%인 와중이라면 2천만 원 이상을 받으려면 10억 이상의 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주식을요. 그래서 대주주 요건을 낮춰서 증세를 하는 와중에 이렇게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제시하면서 또 대주주들의 그런 주식을 많이 갖고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 감세도 같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립적인 정책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중립적인 정책이다. 그러니까 이번에 세법 개정은 사실 하고 나서도 다양한 얘기가 있을 것 같아요. 말씀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배당 성향이 한 2% 중후반이니까 실제 2천만 원 정도의 수익을 가지려면 10억 원 정도의 투자를 하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네. 현실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지금 많은 분들이 아마 삼성전자에도 피해를 많이 보셨고 2차 전지 관련해서도 피해를 많이 보셨기 때문에 지금 주식에 있어서 그렇게 큰 돈을 굴리기가 어려운 상황이시거든요. 투자자분들이 많이 어려운 상황이니까 아마도 이런 거는 조금 주식 돈이 많은 부자들에게 감세를 해준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도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세법 개정 말고 또 눈여겨봐야 될 게 있었을까요? 오늘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인사청문회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와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가 두 명이 인사청문회를 열었는데요. 그중에서 최희영 후보 같은 경우는 NHN 대표이사 출신입니다. 그 와중에서도 지금 보시면 제가 양력을 좀 들고 왔는데요. 2002년부터 네이버 본부의 기획실장으로 일을 하면서 2004년부터는 네이버 부문의 부문장, 그리고 2005년부터 NHN 국내산업 총괄 대표이사를 지냈던 분이거든요. 네. 그러면서 2000년에 네이버와 한게임이 합병을 하면서 포털업계에서 완전 순위가 밀려있던 네이버가 경쟁을 뚫고 올라오고 2001년에 점유율 3위를 기록을 하고 2002년에 지식인 서비스가 열리면서 부동의 1위로 등극하는 와중에 그 세월을 네이버 안에서 지내신 분이다. 그래서 누구보다 한 게임의 역할을 크게 이해하고 계시는 분일 거거든요. 게임 산업의 역할을 좀 이해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게임 산업 육성 정책에 대한 것도 지금 많이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게임 산업 쪽이 주가가 부진한 와중이라면 이런 최희영 장관의 어떤 정책을 살펴보면 게임 산업에 투자할 유인도 찾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화면 좀 볼까요? 뭐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미스터 네이버인데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물론 자질이 훌륭하시겠죠. 근데 문체부 장관이 맞나? 게임 쪽에 하려면 원래 벤처라든지 다른 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문화체육관광부가 일단 게임 관련된 걸 담당하는 부분도 맞고요. 아, 그래요? 문화 쪽이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하신 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 장관의 한성숙 후보가 있지 않습니까? 네. 한성숙 후보도 네이버 출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네이버가 다 이렇게 네이버가 좀 인사가 몰려 있는 야, 특징이 이거는 있습니다. 네이버 주주들은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그런 인사청문회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네이버 주가가 한번 스테이블 코인 때문에 떴다가 네.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와중인데 이렇게 조금 인물 관련된 이슈가 있다면 다시 한번 살펴봐도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점심시간 이후에 우리가 오후장 바라봐야 될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제가 오후장을 볼 때 항상 내일 있을 이슈를 미리 준비하자, 미리 사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 내일 IMF 7월 경제 성장 전망 발표가 있습니다. 4월에서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에서 1%로 대폭 하향 조정을 했거든요. 이게 오늘 밤 10시에 발표를 하는데 그때 외국인들 수급이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4월 22일에 반토막 발표를 했을 때 외국인 수급이 좀 나갔다가 그리고 25일에 이 갑자기 들어왔지 않습니까? 네. 이때가 미국, 중국이 관세로 조금 화해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때입니다. 그리고 지금을 살펴보자면요. 외국인들이 지금 매수를 많이 하고 있는 와중이거든요. 이때 IMF가 또 뭔가 성장률을 깎는다거나 그런 걸 하면 외국인들 수급에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 근데 또 공교롭게도 이번에는 우리나라의 관세 합의가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급이 잠깐 꺾이더라도 살아날 모멘텀이 충분히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IMF가 수정 경제 전망을 발표하는데 사실 해외 IB들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을 추경 때문에 올리고 있어서 관세 협상이 변수이긴 하겠지만 뭐 7월 달에는 적시성 있게 뭐 반영하지 않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도 드는데 또 다른 이슈가 마지막으로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있다면 당연히 요즘 실적 발표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이 네. 어떻게 나오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제가 준비해온 자료를 보시면 삼성물산부터 LNF까지 쭉 있는데요. 중간에 자이 S&D
얼마 전에 또 한창 이슈가 됐었던 S&D 주식을 생각하실 수가 있겠는데 이거는 삼양식품하고는 완전 관련이 없는 주식입니다. 자이에 좀 포커스를 맞추셔야 되는데요. GS건설의 자이, 반포자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자이이고 GS건설이 50%의 지분을 들고 있는 건설 관련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GS건설도 같이 발표를 하니까요. 네. 네, 같이 묶어서 주가가 움직일 수 있겠고 그리고 HK이노엔이 최근에 크게 올랐다가 조정받고 있는데 이 부분도 그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다시 랠리를 시작할지 아니면 조정을 더 받을지 지켜볼 요소이겠습니다. 네, 뭐 오후장에는 내일 있을 이벤트, IMF의 수장 경제 전망, 또한 우리 기업들의 실적 발표 주목하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슈들 오늘 장 흐름에 전반적으로 많은 적세적소에 영향을 미칠 테니까요. 주목하면 좋을 것 같네요. 유태우 PB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오늘 편다성 아나운서가 부재, 그녀의 빈자리가 이렇게 큽니다. 자, 내일은요, 저희가 퇴직연금 관련돼서 공부하는 시간을 한번 마련했습니다. 요즘 퇴직연금 참 중요하죠. 어떤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엄선한 수익률을 낼 수 있을 것인가, 또한 제도는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가 저희가 야심차게 준비했으니까요. 내일도 오전 11시에 저희 밥보다 투자나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